7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이 6월 말이라서 부동산 협회에서는 아직 6월 달 마켓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건 통계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반기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내가 집이 없다면 지금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또는 여유 자금이 있는 가정에서는 코로나 때 이제 주식 코인 하시다가 이제 손해 보신 가정도 많죠. 자, 그럼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 그럼 어디다가 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적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공급이 부족한지,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GTA 전역의 부동산 시장의 그 회복에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거래량과 평균 거래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약 20% 정도 상승했고,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25% 정도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9천여 채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거래량은 5월 달 10년 평균보다, 5월 달은 10년 평균보다 살짝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신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누적 총계량인데요. 누적 총 거래량인데요. 2개월 누적 총계는 4월부터, 이건 이제 2023년 4월부터 거꾸로 가서 12개월간의 총 거래량입니다. 6만 3,800여 채에서 이제 5월에는 2023년 5월부터 과거 12개월간이죠. 6만 5,650여 채를 기록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거래량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준은 여전히 장기 추세선인 약 9만 5천여 채보다 훨씬 낮아서 추가 상승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누적 총 거래량이 3만여 채가 여전히 적은 거죠. 자, 이만큼의 대기 수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요가 시장에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가격의 상승 압박을 받고 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이미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누적 총 거래량은 이제 달이 계속 가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얘기는 매달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자, 6월에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임팩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부터 쭉 봐왔고 제가 팬데믹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뿐 폭락 없다고요. 자, 왜냐하면 캐나다 경제적인 그 경제 펀더멘탈이 건강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복원력이 빠르다고 했죠. 자, 사람들은 결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찰스 다윈의 말을 빌려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현실에 적응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쇼핑을 하는 거죠. 자, 신규 리스팅을 보시면요. 4월 달에 이제 11,360여 채에서 5월에 15,200여 채로 이제 34% 증가했지만, 작년 18,600채에 비해서는 19% 줄었고 10년 평균보다도 16% 낮은 수준입니다. 리스팅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가격 조정이 있었고, 셀러들 마음속에 가격이 2022년 초에 머물러 있고, 지금 팔고 모기지를 다시 받는다 해도 지금 새로 받아야 하는 모기지 금리와 현재 남아있는 평균 모기지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런 환경이 이제 팔아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기지 금리로 앞으로 이제 계속 리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집 소유자들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차트에서 5월 달 월말 재고 수준을 보면요. 작년 대비 23% 줄어든 11,800여 채였고요. 이는 10년 평균 16,200여 채보다도 27%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 1999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죠. 10년 평균에서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인구는 늘고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공급은 줄고 심각하죠. 자, 공급 재고 수준은요. 2023년 1월에 3개월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1.3개월로 4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5월 달의 재고 수준은 10년 평균 1.8개월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수준이 낮아지면서 구매자들의 경쟁이 커졌죠. 제가 3월, 4월 마켓을 보면서 이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6월 금리가 인상될 듯도 하다라는 의견을 말했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긴 했죠. 분명 시장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임팩은 줬습니다. 하지만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요. 자, 여튼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은 104.8%로 리스팅 가격 대비해서 4에서 6% 오른 가격에 이제 매매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2016년도에도 1개월 정도 수준이었고 2021년에도 그랬죠. 이렇게 인벤토리 재고 수준이 낮으면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셨잖아요. 자, 2023년 1월에 재고 수준이 얼마였죠? 3개월 정도 되었죠. 제가 그때 다운타운의 리셀 콘도 줍줍해야 된다고 했었죠. 800여 채나 되는 이런 거. 예, 지금은 1.3개월입니다. 자,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네, 한 방향으로 갑니다. 네, 우상향. 네. 자, 물론 예전처럼 급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한 상승이나 보합을 유지하면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평균 리세일 가격이 4월 달 115만 3천여 불보다 이제 3.7% 오른 119만 6천여 불을 기록하면서 2개월간 7.9% 상승했습니다. 자, 4월 평균 거래 가격은 이미 1월보다 10% 상승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4월보다 5월이 3.7%더 오르니까 곧 작년 정점을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중앙은행도 딱 판을 보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 금리를 한번 때리고 금리 인상을 한번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듭니다. 자, 가격은 작년 5월보다 1.2% 내렸고 2022년 2월 정점인 133만 4천여 불보다는 10.3% 낮아졌습니다. 자, 2년 전과 이제 비교시 어떤가요? 가격은 8% 올랐습니다. 2020년 3월, 4월, 5월의 평균 매매 가격과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4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구간이었던 90일, 2022년 1, 2, 3월 셀러분들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 압니다. 자, 곧 그 가격대로 가는 것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셀러들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겠죠. 자, 2020년 4월 달 평균 매매 가격이 82만 불이었습니다. 자, 지금과 비교하면 우리는 40% 이상 올라간 마켓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집 소유자들이 상승된 주택 자산, 에쿼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이자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서 업사이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늘이 제일 싸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사야 한다고요. 다 이런 거예요. 기다린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구매 한계를 느낀 바이어들이 이제 또 렌탈 시장으로 몰리면서 렌트 시장은 이제 식을 줄 모르죠. 조정을 통한 가격의 하락도 나오지만 10년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입니다. 자, 20년 평균 역시 7.5% 정도로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GTA 광역 토론토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이렇게 가격 상승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이제 정부의 어떤 개입, 간섭이 있을 때는 그 조정은 이번 금리 인상도 역시 단기적인 경향이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서 이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콘도 거래량은 39% 상승했고요. 그래서 2,568채 콘도가 5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게 네 번째로 높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도 5%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 단독주택과 세미로 타운이 5월에 22%, 16%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2년 전인 2021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은 29%, 32% 낮은 수준입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2021년도 5월에 전체 부동산 거래가 12,000여 채로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3년 금리를 낮추지는 않았어요. 1월 15일 우리는 일을 다 했고 기존 금리를 홀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곳저곳에서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봤잖아요. 예.
울트라 로우 바로잉 코스트, 빌리는 돈의 금리가 낮아요. 과거 2-3년 어땠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이제 그 바이어라면 언제 구입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구입을 미루겠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금리가 높아서 가격 상승이 보합이거나 완만한 지금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가격이 상승이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가파르게 오를 때 치열한 경쟁인 멀티오퍼 상황을 마주하면서 구입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냐는 거죠. 차트에서 보면요. 자, 5월 중 세미로 타운의 공급이 낮아서 재고가 1 개월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콘도 재고 수준의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3.9 개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5 월엔 1.6 개월 수준이고요. 떨어졌어요, 그 수준으로. 단독주택 재고 수준은 뭐 4 월에는 1.3 개월과 비슷한 이제 1.4 개월 이렇게 보이면서 그 상당히 낮은 재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 4.5% 상승하면서 155만 6천여 불을 기록했고요. 1년 전보다는 0.6% 상승, 그리고 2년 전보다는 10% 상승했습니다. 세미로우 타운의 평균 가격 역시 작년보다 0.6% 상승, 2년 전보단 14% 상승했습니다. 자, 콘도의 평균 가격은요. 4 월보다 3.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도 평균 거래가 가격이 이제 1년 전보다는 2.9% 이제 낮았습니다. 하지만 2 년간 9.7%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이제 3 월, 4 월, 5 월을 지나면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금액대가 큰 쪽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3년 초에 이제 영상에서 많은 거래가 70만 불 언더에서 크게 늘었다고 했었죠. 자, 팔아야 할 부동산이 전혀 없는 이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연초에 밸런스드 마켓으로 되면서 금리도 홀드되고 바이어들에게 이제 아주 그 호의적인 마켓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는 제가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시장이 회복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4 월도 그렇고 보시는 5 월도 모두 높은 금액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00만 불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거래량이 37%나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 밀리언에서 1.75 밀리언 그 사이에서 이제 거래량은 33% 정도 늘었고요. 1 밀리언 이상의 그 대부분의 집들이 전월 대비 거래량이 2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 전과 비교 시 거래량의 증가는 70만 불 미만에서 57%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70만 불 미만에서 거래 가능한 유닛들이 많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작년 1 년간 가격이 조정되어 왔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위에 있던 금액들이 70만 불대로.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1 밀리언 이상에서 거래가 작년 대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켓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모기지도 그렇고 잡도 시큐어하고 이제 확실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높은 금액대에서 작년 동월보다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금액대에서는요, 공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 4, 5 월은 그 금액대에서도 역시 여기저기서 멀티였어요.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4% 이상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셀러 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무도 이렇게 시장이 돌아설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3, 4, 5월까지 멀티오퍼가 다시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매매 금액도 리스팅 금액보다 4에서 6% 정도 높게 거래가 돼서 셀러 마켓임을 보여주었죠. 자, 2021년, 22년은 어땠나요? 15% 정도 높게 거래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었죠. 자, 과거 10년에서 20년간의 자료를 보면 리스팅 대비 매매 가격은 99%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과거의 통계보다 높이 거래가 되는 것인데 6월에 금리 인상도 있었고 6월부터는 이제 대부분 3, 4월에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하는 철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본다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보다 거래량이 살짝
줄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905 지역에서 모든 유형의 부동산 유행에 걸쳐서 연간 기준으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콘도의 경우 거래량이 50% 상승했습니다. 자, 용리자는 작년 대비 가장 빠르게 거래가 성장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49%, 세미로우 타운의 경우는 51%, 콘도는 84% 증가했습니다. 자, 토론토에서는 1년 전과 비교 시 이제 토론토 중심에서 콘도의 거래가 42% 늘었습니다. 905 지역이 2022년 2월 이후 상당히 가격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홀드하겠다는 이제 말을 하자마자 상당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만 불, 30만 불 내려갔다면,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40만 불, 1년 전에 40만 불 더 줘야 살 수 있었던 곳이라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2021년, 22년 905 지역의 상승폭이 엄청났었죠. 그러다가 금리가 3월부터 7월까지 움직이자 조정이 일어났고, 금리 홀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다시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다 금리를 인정하고 12개월, 14개월 전보다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내려갔다면 지금이 들어갈 때라고 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스마트한 바이어들이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늘고 있는 것입니다. 905 지역에서 5월 미디언 가격은 이제 단독주택이 2% 상승, 세미 로우 타운이 이제 3% 상승했고요. 토론토시에서는 미디언 가격의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GTA 전 지역 모든 주거용 부동산 타입의 재고 수준은 5월 달에 2개월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5월의 마켓 상황을 살펴봤고요. 6월의 자료는 아마 오늘 저녁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오는 대로 그것은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0%의 모기지가 현재 그 높은 이자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몇 년 동안 변동금리로 많이 했죠. 그리고 이런 가정이 특히 높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변동금리 홀더의 70% 정도가 이미 트리거 레이트에 도달했고요. 그중 반은 모기지 지불 납부액을 늘렸고, 나머지 반은 상환 기간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은행도 그런 가정에서 이제 집을 포기하고 팔기 위해서 내놓는 이제 디스트레스 세일을 줄이기 위해서 모기지 홀더를 케어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몇 년간 고정이자를 가지고 있던 가정에서 이제 모기지 갱신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일 것이고, 이제 거기서 챌린지한 가정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이 또 역시 디스트레스 세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보면 참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 연체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시스템을 흔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 모기지 연체가 늘어나는 것은 옆에 표에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업률입니다. 자, 이제 모기지 연체율이 실업률과 같이 움직이는데요. 일자리를 잃으면 당연히 연체율이 올라가겠죠. 95년부터 보면 파란색이 이제 실업률이고 검은색이 연체율입니다. 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은행도 함께 케어를 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이제 저렴하게 내놓고 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그런 디스트레스 세일은 크게 증가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3개월 이상 연체 현황을 보면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0.09%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중앙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등이 이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2023년을 지나서 2024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현재 5%의 기록적인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업률이 6%대로 올라가면 이제 연체율도 올라가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물론 부채 비율이 이제 30년 이래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높아진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잘 매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시 작년에 8.1%로 최고 수준에서
5 월에 3.4%로 떨어졌습니다. 자, 모기지 이자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큰 문제죠. 자,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28.5% 상승했습니다. 자, 은행의 움직임이 이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애써 잡아놓고 있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금리를 낮춰서 다시 고비가 풀리지 않을까 심사숙고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안에 3% 정도대로, 지금 3%죠. 그 정도대로 이제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힘들고 2024년 어느 시점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틈을 줘도 이렇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니 조만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고정금리 모기지가 대체로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제 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은행의 파산 시점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채권 수익률이 하락해서 이제 모기지 금리를 살짝 인하했었는데요. 현재 채권 수익률은 앞으로 큰 움직임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경제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고정금리도 낮아져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좀 더 서포트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2년 GTA 인구 증가는 거의 1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민자와 비영주권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타주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도 포함되고요. 캘거리로 많이 이동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보면 14만 명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2025년까지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기로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GTA는 이 중 35%가 들어오는데, 몇 년 안에 17만 5천 명까지 증가하게 될 거라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만약 17만 5천 명이 정말 증가한다면 부동산도 봐야 합니다. 최소 7만에서 7만 5천 채 정도의 집이 매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20년, 25년 사이의 그래프에서 보면 매년 4만 5천 채 정도가 착공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착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GTA에서 콘도가 부동산 착공의 60%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콘도의 분양 거래가 저조하다면 하반기에 착공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는데 착공률이 낮아진다면 몇 년 이후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이라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2023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콘도 마켓과 분양 콘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1분기에 보면 총 완공되어 있는 콘도는 40여만 채 정도입니다. 반 정도는 약 10년 이상 된 유닛들이고요. 자, 우리가 GTA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 얘기할 때 콘도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공급 중에서 콘도 공급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을 전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콘도는 그 GTA 부동산 리세일 마켓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토론토시를 본다면요, 리세일의 약 50% 정도가 이제 콘도이고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 20년 동안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GTA 전체에서 콘도의 거래량이 40%로 이제 되는 데에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콘도를 이제 콘도들이 얼마나 많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약 40% 정도가 임대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5년 미만 정도의 콘도의 경우에서는 약 60% 정도가 임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착공되고 있는 60%의 이제 하우징이 콘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한 10만여 채의 콘도가 GTA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몇 년 후에 이제는 지금 있는 것과 합쳐진다면 40여만 채와 합쳐진다면 50만여 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콘도의 수가 2배 정도가 된 상태이고요. 2027년까지 이제 10만여 채가 더해지면서 50만여 채가 될 건데, 현재 이런 그 시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의 런칭이 줄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자, 바이어들이 구입을 예전처럼 하지 않으니까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2023년 1분기에는 한 2천여 채 정도만 이제 거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가장 낮은 1분기 활동이었어요. 자, 이런 저조한 거래가 우리가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뭐 시장 흡수율이 23% 정도 된다 이런 말 했었죠. 자, 많은 개발 업체들이 런칭을 축소하거나 아예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분기에도 2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분양 거래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약 5천여 채 정도가 나왔고요. 거래가 이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분기에는. 예.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쟁력이 있는 가격과 위치로 이제 거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분기 기점으로 이제 지난 12개월간의 누적 거래량이 15,000여 채 미만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신규 하우징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분양 콘도는 최소 매년 25,000에서 30,000여 채 수준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 개발사들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 프로젝트를 런칭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분양 프로젝트의 재고 수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세일즈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재고까지 높은 수준이고 2015년 이후 분양 콘도의 재고량이 최고 수준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재고가 늘었죠. 표에서 보면 재고 수준은 거래된 유닛수를 이제 총 분양 콘도의 유닛수로 이제 나누어 보면 현재 약 13.2개월어치 정도가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하는 유닛을 말만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세일은 어떤가요? 1분기 이제 보면은 2.2개월 수준이죠. 5월만 봐도 상당히 낮습니다. 2개월 미만입니다. 자, 콘도의 리세일 재고량과 이제 분양 콘도 그 프로젝트의 재고량 모두 합치면 현재 10년 이래 최고치의 재고 수준에 있습니다. 자, 10년 평균이 10개월 정도 되는데 분양 콘도, 리세일 콘도 재고 수준 모두 합치면 15개월이나 되죠. 약.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디벨로퍼들도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 이제 몇 년간 분양 콘도의 가격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했죠. 그래서 개발 업체들은 올 한 해 별다른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몇 지역에서 프로젝트 런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체를 본다면 여지껏 보아왔던 이제 트렌드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런칭 프로젝트도 상당히 줄고 거래되는 시장 흡수율도 63%대로 낮아졌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서 빌더들은 80에서 85% 정도는 이제 팔아야 하는데, 자, 보시면 63%라면 이제 첫 삽을 뜨는 이제 착공까지 가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지연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부 프로젝트는 취소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콘도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분양했는데 아직도 거래가 50%도 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자, 몇 번씩 얘기했던 건데요. 분양 콘도와 리세일 콘도의 가격 격차입니다. 리세일 콘도는 가격 조정을 보면서 스퀘어핏당 13% 정도가 이제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스퀘어핏당 보시는 것처럼 577불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분양 콘도 가격이 스퀘어핏당 67% 정도가 높습니다. 자, 과거의 경우를 보면 분양 콘도와 리세일 콘도의 격차가 200에서 300불 수준이었거나 40% 정도 이제 분양 콘도가 높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차이가 커졌죠. 금리 때문에 리세일 콘도는 가격이 조정이 되었고 반대로 분양 콘도는 높은 건설 비용과 이제 자재비, 인건비, 개발 비용 등의 상승 때문에 빌더들의 마진폭이 점점 줄고 있어서 가격이 현실적으로 낮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죠. 자, 리세일도 가격이 조정이 되었는데 왜 분양 콘도는 야, 너는 왜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다면 이런 비용 환경 때문에 개발사들이 이제 비용을 낮추는 게 힘들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분양 콘도 구입을 또 주저주저 하고 있죠. 날로 벌어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개발사들은 유닛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자, 2023년 1분기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신규 분양 콘도들이 리세일 유닛보다 이제 약 25% 정도 적은 사이즈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베드라고 해도, 예를 들어 원베드라고 해도 예전 원베드와 분양 콘도의 원베드 사이즈가 확연히 다르죠. 신규 분양 콘도 전체 유닛들의 이제 평균을 650 스퀘어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 콘도들의 전체, 오래된 콘도들의 유닛 평균 사이즈들을 850 스퀘어 핏으로 보면은 약 200 스퀘어 핏 정도 이제 작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사이즈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하면 둘 다 가격은 높아요. 둘 다. 하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높은 금리와 함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빌더들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격을 내리는 것이 여러 이제 비용들로 인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빌더들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개발사들은 할 수 있는 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아야지 이제 그 대출이 나오죠. 80% 이상 거래가 돼야 금융기관에서 이제 공사비 그 대출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우리가 보면요. 전매 비용이 무료이거나 뭐 개발세, 디벨롭먼트 차지에 캡을 씌워서 그 이상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어가 내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도금 납부 금액을 이제 그 납부 기간이 이제 좀 늘려 갖고 그렇게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센티브였어요. 근데 마켓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슬로우해지니까 인센티브를 확 늘렸습니다. 자, 개발세에 이제 캡을 씌우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세를 제로 달러로 하기도 하고요. 클로징 시에 캐시백 인센티브, 그리고 1년간 콘도 관리비를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렌트 개런티를 합니다. 그래서 3-4년이 있다가 완공 후 얼마씩 렌트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파킹이나 락커 구입 가격에 할인이 있고 뭐 무료로 내걸기도 하고요. 또 특정 유닛의 경우는 이제 가격을 이제 인하하거나 또는 층간 프리미엄이 없이 이제 10 층부터 20 층까지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동일한 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지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 주는 혜택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결국 가격 인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 콘도와 리세일 콘도의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콘도 스퀘어핏당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살짝 내림세로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 상승했습니다. 자, 다운타운의 스퀘어핏당은 이제 거의 가격이 1,700여 불이 되죠. 현재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곳은 416 다운타운 외곽 지역으로 이제 스카버로우 노스역 이토비코인데요. 전년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자, 905 지역도 스퀘어핏당 가격이 1,200불 미만이고 7% 상승했고요. 해밀턴과 그림스비도 이제 스퀘어핏당 1,000불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7%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2019년 이래 4년간 70%의 신규 프로젝트 거래가 토론토 중심에서 나오고 있지 않고 외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밸류가 있는 곳으로 거래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앞서 10만여 채가 건설 중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토론토 중심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GTA 전 지역으로 점차 이제 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밀턴, 그림스비를 비롯해서 뭐 노스 옥빌도 이제 신규 분양 콘도가 핫한 지역이죠. 스카버로우, 뭐 용리전, 마컴, 번 등도 이제 핫한 지역이라 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피커링 타운센터도 큰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스퀘어 원이나 이제 그 스카버로우 타운센터 주변에서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905 지역의 이제 고스테이션 주변도 고층 콘도 개발에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콘도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시장을 보면 스퀘어핏당 1,300불 미만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주도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낮은 금액대의 부동산 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거래를 보면요. 54% 정도의 분양 콘도 거래가 스퀘어핏당 1,300불 미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높은 금액대인 1,700과 뭐 1,800불 그 사이에서 또 이제 거래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416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어디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어디가 높은지를 이제 찾습니다. 자, 해밀턴 그램스비 보시는 것처럼 6.4% 이고요. 905 지역도 6%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운타운 토론토를 보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이제 나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023년에는 스케줄대로라면 32,000여 채의 유닛이 이제 완공될 거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고 21,000여 채 정도의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생산성에 있는데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완공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근로자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이면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것도 올해 말이거나 이제 내년으로 완공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년에 20,000여 채 이상 짓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100,000여 채가 이제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 유닛들이 한 번에 완공돼서 이제 공급이 이 시장으로 이제 나오진 않죠. 몇 년 동안 이제 단계적으로 나올 공급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항상 공급의 부족분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콘도 투자자의 대다수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죠. 예.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20년에는 콘도 투자자의 60%가 플러스 포지티브 캐시플로우였고, 줄어들어서 지금은 반 이상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입니다. 자, 한 달에 평균 223달러만큼 마이너스입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모기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CMHC와 은행 기관에서 나온 이제 자료에 보면은 콘도 투자자 중에서 25% 정도는 모기지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의 그 부동산 에쿼티를 사용하거나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을 활용해서 모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날 완공되는 콘도의 평균 가격이 여전히 상당히 낮죠. 900 스퀘어 정도대에 이제 분양받은 유닛들일 겁니다. 자, 아직까지 1,300, 1,400, 1,500의 이제 분양을 받은 유닛들이 완공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금리가 여전히 높고 4%대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이 크게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계속적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밸류가 있는 곳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렌탈 마켓이 커지고 있고 캐시플로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더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만 가지고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 콘도를 구입해서 완공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경험했죠. 지금 분양을 받아서 2026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포지티브 캐시플로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내가 다운페이를 더 하지 않으면 포지티브 캐시플로우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20%만 다운하고 렌트비를 받아서 모기지와 재산세, 콘도 관리비를 내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커버되던 좋던 시절이 끝난 거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분양 콘도를 구입해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최소한 35%에서 40%는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야 포지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포지티브 캐시플로우가 이제 안 나오니까 완공되자마자 캐리하기 힘드니까 물건을 다 팔기 위해서 많은 양을 시장에 다 내놓는다거나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GTA에서 콘도 투자자의 관점을 투자 관점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콘도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꽤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캐시플로우도 좋았으니까요.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바로잉 코스트, 이자도 낮았죠. 더구나 이제 렌트비까지 높아져서 모든 캐링 코스트가 다 커버가 되었었죠, 이제. 그런데 이랬던 시장의 모습이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스퀘어핏당 1,300불 미만으로 저렴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투자 대비해서 이제 본전이 되려면 2024년에 완공되는 콘도는 렌트비가 최소 2%는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리세일 구입 가격 대비해서 30%는 이제 상승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26년에 완공되는 콘도는 렌트비가 구입 당시보다 34% 정도 올라가고, 구입 가격도 이제 67% 상승해야 캐링 코스트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022년 4분기 시점에서 2년 미만의 콘도와 비교를 이게 한 그래프이고요. 20% 다운페이하고 이제 30년 상환 기간, 그리고 4%의 금리, 그리고 이제 콘도 관리비, 재산세 등을 포함해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자, 콘도의 60%가 임대용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투자자가 사지 않게 되면 예전만큼 콘도를 짓지 않게 되고 결국 렌탈 마켓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렌트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렌트 마켓은 상당히 과열되어 있죠. 4월 달 데이터에서 2,800불로 이제 거의 레코드 하이 그 프라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18개월 사이에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로 뛰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거죠. 코비드 때 떨어졌던 가격과 비교하면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이미 렌트 가격이 최고치였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쯤 코비드로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바로 그 1년 전에 비해서 이미 12%, 13% 정도 더 높습니다. 자, 마켓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이제 원인인 렌트 시장이 처해 있는 낮은 공급 환경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코비드 기간 동안 이제 공실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렌탈 마켓 수준처럼 공실률이 뭐 3%, 3.5%, 그러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는 1.6%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아마 1% 미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렌트 마켓도 그렇고요.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코비드 때 잠시 높은 공실률이 이제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고요. 지금은 점점 더 힘든 렌탈 마켓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타이트한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구 유입과 비영주권자의 유입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금리가 높아서 가용할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면서 자가 소유율에 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왼쪽 차트는요. 그 평균 가정의 소득의 몇 퍼센트가 평균 집 가격의 모기지로 나가는지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소득의 35% 정도가 모기지 납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을 보면 22%, 23% 정도였어요. 네, 1990년 이후 모기지를 가구 소득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다음 차트에는요. 그에 따라서 집 소유율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소득 대비 모기지 납부 금액이 많아지면서 집 소유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유 비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내 집을 소유하는 비율은 아무래도 이제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서 렌트 마켓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자, 구매 여력이 감소하면서 점점 수요가 낮은 금액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콘도 마켓이죠. 자, 콘도와 단독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물론 이제 코비드 이후 가격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차이가 거의 80만 불에 이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보시면 40만 불에서 한 50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의 지금은 이제 2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자, 콘도가 다른 부동산 타입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 부동산 유형별로 이제 가격 변화를 보면 단독주택이 50% 이상 상승했고요. 콘도는 30%가 채 안 됩니다. 자, 콘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콘도로 이동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홈빌더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2011년부터 2031년까지 이제 렌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겁니다. 자, 콘도와 임대용 아파트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11만 천여 채, 그리고 수요는 20여만 채에 가깝습니다. 자, 21년과 2031년 그 사이에서 콘도와 임대용 아파트는 13만 5천여 채가 증가하고, 렌트는 31만여 채 이상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부족분이 과거 10년은
8만 5천여 채였는데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부족분이 17만 6천여 채 이상으로 2배 이상의 부족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GTA에서 렌트 수요는 고소득 가구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구가 최종적으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가 이제 될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거나 지금은 사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렌트의 90%의 그 가구의 이제 소득이 10만 불 이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대부분이 가구 소득의 30% 미만을 렌트비로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층의 렌트 시장까지 진입을 하면서 재고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많이 짓지 않는다면 시장에 문제를 만들 거예요. 자, 인컴 수준이 높은 렌터들이 많은 이유는요. 고학력의 이제 전문직들이 이제 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민자들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죠. 상반기를 요약해 보자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1개월의 이제 조정 기간을 겪었고요. GTA 부동산 시장은 그 이후 2023년 5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월 한 달간 펜트업 디맨드가 늘어나면서 시장으로 이제 바이어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리 홀드로 인한 바이어들의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6월 달 중앙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바이어들에게 멘탈리, 정신적으로 바이어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회복을 방해할 만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 12개월간의 거래량은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고요. 여전히 상당한 바이어들이 준비하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실업률도 낮고 이민 인구의 유입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금리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제 제한적인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환경 때문에 시장의 활력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매물은 5월에 더 많은 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기존의 낮은 재고를 감안할 때 밸런스드 마켓, 균형 잡힌 시장으로 진입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가격 상승 모멘텀이 예상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리스팅을 하는 것을 이제 뒤로 좀 더 미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렌트 시장이 여름철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학 이후 9월 입주 물량의 경쟁,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돌아오는 오피스들의 이 재개가 그렇고요. 금리 때문에 1년간 렌트해보고 지켜보고 구입할까? 뭐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런데 집주인의 모기지를 내주는 것보다 본인의 모기지를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는요,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했었죠. 집주인의 모기지 내지 마시고요. 내 모기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위험한 요소들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상승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과열된 모습은 금리로 인해서 수그러질 수 있고 새로운 모기지 갱신 때문에 소유자들이 집을 리스팅을 하면서 공급이 좀 나올 것으로 이제 하반기 가면서 공급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뉴 콘도 프로젝트 런칭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 해는 좀 슬로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4-5년 이후에 완공되어서 공급되는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렌트마켓은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콘도 투자는 스퀘어피당 1,300불 미만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렌트 배우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이제부터는 토론토 다운타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런 곳이 지금 어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 상반기 GTA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조세팡 부동산에서는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오른쪽 구독 버튼 누르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